여러분들의 투자 수익률은 어떤가요? 작년 3월부터 주식시장에서 본격적으로 거래를 시작한 분들의 수익률을 조사를 해봤더니 10분 중 3분 정도만 수익이 났습니다. 특히 주식을 신규로 시작하시는 분들의 60% 이상은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보고 있다고 하는데 왜 그런지 연구를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잦은 거래, 그리고 한 종목에 너무나 집중 투자, 말이 좋아서 집중이지 이른바 몰빵 투자를 한 거죠. 그리고 이런 분들은 테마주를 추종을 하면서 계속 주식을 사고 팔고 하니까 오히려 거래 수수료가 더 나왔다고 합니다. 주식 투자로 손해를 본 분들의 원금을 보니까 1,000만 원 이하가 많았다고 합니다. 1억 원 이상은 대체로 수익을 받는데 왜 이렇게 1,000만 원 이하의 이른바 소액 투자자로 분류가 되는 분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을까? 나는 적은 돈으로 큰 수익을 노리겠다, 이른바 대박을 쫓다가 이런 결과가 나왔다라는 자본시장연구원의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굿머니 봐야 합니다. 투자 인생에 걸친 긴 인생에 걸쳐서 아주 높은 수익률을 가져다 줄 수 있을 만한 인사이트도 제공을 해드리고 있으니까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저희 이데일리에서도 계속 여러분들께 전해드렸습니다만 카카오가 오늘 드디어 거래를 다시 시작합니다. 액면 분할해서요. 그전에는 55만이었던 것이 오늘은 11만 6천 원에 다시 거래가 됩니다. 그리고 시가총액은 그대로이기 때문에 주식 수는 기존의 8,870만 주에서 이제 4억 4,352억 주가 됩니다. 기업 분할, 이 액면 분할이 기업 가치에는 영향이 없죠. 그래서 증권사들에서도 계속해서 이전과 같은 모멘텀으로 시장에 대해서 평가하고 주가를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메리츠증권에서 오늘 보고서가 나와서 전해드립니다. 카카오페이와 카카오뱅크의 기업 공개를 준비하고 있고 카카오 커머스도 여러분들께서도 많이 이용하실 전자상거래 업체인 지그재그를 인수하면서 이런 모멘텀들이 카카오의 앞으로 주가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라면서 목표가를 13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오늘 시초가가 11만 원에 형성이 될 것으로 보이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미국의 최대 가상화폐 거래소 코인베이스가 예상대로 정말 화려하게 증시에 상장을 했습니다. 장중 한때 429달러까지 치솟았고요. 이건 기준가 대비했을 때는 50%가량 상승한 가격인데 이 시초가 기준으로 코인베이스의 시가총액이 996억 달러, 약 1,000억 달러 정도인데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면요. 뉴욕 증권거래소 그리고 골드만삭스의 시가총액이 약 1,000억 달러 수준인데 이거를 훌쩍 넘은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비트코인 관련한 ETF까지 상장이 돼서 주시장에 거래가 되면 투자자들이 직간접적으로 가상화폐에 계속 노출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본격적으로 주류에 편입이 되는 것이다. 본격적으로 제도권에서 거래되는 것이다 라는 해석들이 나오고 있는데 간밤에 코인베이스의 최고 경영자가 CNBC와의 인터뷰에서 아마도 코인베이스의 상장이 가상화폐에는 결정적인 순간이 될 것이다 라고 예고했습니다. 우리 주식시장에서도 그래서 가상화폐 관련 주식들의 흐름이 상당히 좋은데요. 살펴보시죠. 우리 대기업들이 계속해서 친환경 사업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너무나 잘 아시지만 그래도 새롭게 나오는 이슈들로 인해서 주가도 재평가되고 있기 때문에 절대로 이런 뉴스 놓치시면 안 됩니다. 포스코가 비철강 주력 사업에 박차를 가하면서 차세대 배터리 핵심 소재인 수산화 리튬 양산 사업을 공식화했습니다. LG그룹주 중에서도 LG화학의 주가가 상당히 눈에 띄죠. 물론 지배구조 개편이라는 이슈도 있습니다만 LG화학도 탄소 나노튜브 공장 증설을 완료해서 배터리 소재 공략에 가속을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계속 탈원전을 외치더니 이제 입장을 바꾼 걸까요? 소형 원전 개발 지원을 하겠다라면서 어제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혁신형 SMR 국회 포럼을 가져서 국회, 정부 그리고 원자력 관련 산학연 관계자들이 모여서 앞으로 10년 뒤에 세계 원자력 시장을 주도할 혁신적인 SMR을 개발하자라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지금 우리 신재생 에너지를 주력으로 하고 있는 게 잘 아시는 태양광, 풍력, 그리고 수력발전 등인데 이런 신재생 에너지만으로는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을 할 수가 없죠. 왜냐하면 너무 날씨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 원전 관련한 에너지를 육성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라면서 2050년까지 우리가 탄소 중립을 선언하지 않았습니까? 이 목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소형 원전 개발이 불가피하다라고 인식을 한 모양입니다.
주식시장에서 두산 중공업을 필두로 한 신재생 에너지 그리고 원자력 관련주들이 어제 저희 시초가에도 함께 봤습니다만 상당히 좋았죠. 이거는 단순히 테마가 아니라 앞으로 시장을 이끌, 우리 산업을 이끌, 우리 기업의 체질을 바꿀 아주 긴 주식시장의 테마가 아니라 주제이니까 여러분 계속해서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늘면서 역시 관련주들도 상당히 좋습니다. 그런데 관련주들이 계속해서 확산하고 있고 주제도 더 많아지고 있어요. 원격 수업 관련주, 앞으로도 학교 등교 시간을 줄일 수도 있다라는 얘기들 나오고 있죠. 메가 MD, 메가 스터디, 비상교육, 아이비 기명, 아이스크림 에듀, 웅진 싱크빅 같은 교육 관련주들 흐름이 가장 좋았고요. 쿠팡 관련주는 역시 집에서 배달 음식을 많이 시켜 드실 것 같다라는 전망 때문에 동방, KTH와 같은 종목군들, 러시아 백신 관련주들도 흐름이 좋은 것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의 VIP 누가 나오실까요? 코스피가 이제 사상 최고치를 목전에 두고 있고 이제 이것을 뚫고 박스권 올라서서 다시 한번 리레이팅이 될 수 있을지 변곡점에서 고민이 많은 이 시점에서 펀드 매니저들은 어떤 종목에 투자하고 있을까요? 펀드 대상이라는 게 있는데요. 여기서 한 번 받는 것도 어려운데 2년 연속 이분이 펀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건 그만큼 시장 대비 수익률이 훨씬 좋았다라는 얘기죠. 이분 시장 강세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업종 내 1등주 투자를 하는 대표 인물입니다. 오늘 직접 이분의 투자 전략을 듣겠습니다. 그리고 포트폴리오에 어떤 업종이 가장 많이 편입이 되어 있는지도 여쭤볼게요. 끝까지 함께해 주십시오. 객장에서는 어떤 종목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을까요? 오늘의 공략주 유진투자증권 챔피언스 라운지의 설영용 차장님께 듣겠습니다. 설 차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어떤 종목에 주목하고 계십니까? 네, 오늘 관심 있게 봐야 할 섹터는 태양광 섹터에서 폴리실리콘 생산을 담당하고 있는 OCI 쪽을 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제 미국 공화당 쪽에서 중국 위구르 지역에서의 인권 문제를 빌미로 삼으면서 폴리실리콘 중국산 태양광 구입 제한을 발의를 하였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퍼져가고 있고 미국의 최대 노조 단체에서도 정부에 중국 위구르산 태양광 폴리실리콘을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조치를 발의를 한 상태입니다. 이런 현상들은 최근에 바이든의 신재생 에너지 부양책으로 인한 태양광 에너지나 풍력 에너지들이 계속 부양책이 나오고 있는데 이런 걸로 인해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태양광 폴리실리콘이 수요가 증가하면서 그렇지 않아도 최근에 폴리실리콘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인데 중국산 전 세계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산의 위구르 지역의 폴리실리콘의 구입이 제한된다라면 공급 부족은 더욱더 심화가 될 것이고요. 이런 부분들이 전일 글로벌 폴리실리콘 가격에 반영이 되면서 전주 대비 약 11% 정도 급등을 하였습니다. 이러한 것들은 전 세계적으로 폴리실리콘 생산 3위 정도를 하고 있는 OCI에게는 수혜가 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OCI뿐만 아니라 하나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태양광 업체들에게 있어서 전반적으로 중국산 제한이 국내 태양광 업계에게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맞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으로 인해서 국내 폴리실리콘에 대한 수요가 오히려 늘어날 것이다. 중국산 공급을 제한하면 이런 말씀이신데요. OCI와 하나솔루션 그중에서 탑픽으로 꼽고 계시는 종목은 혹시 뭘까요? 탑픽으로 하면 아무래도 좀 더 퓨어하게 폴리실리콘 사업을 하고 있는 OCI가 조금 더 선호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차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